이 열어준 큐티클청 사이에 뭐가 들어오냐면 그 염색약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내 두피와 머리카락은요, pH 4.5에서 5.5 사이 약산성입니다. 건강한 두피와 모발은 약산성이라는 거죠. 이 모발과, 그러니까 머리카락과 두피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 뒤집어집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안녕하세요. 식초 전문가 한상준입니다. 오늘은 염색과 식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색과 식초,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염색을 하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개성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 트렌드가 또 그리고 패션을 위해서 많이 염색을 하고 있고요. 저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새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흰머리를 이렇게 커버를 해서 흑갈색이나 검게 해서 조금 더 젊어 보이기 위해서 염색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이거 염색한 머리입니다. 나이가 쉰을 또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새치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것도 염색한 머리입니다. 염색을 할 때 머리카락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 그러니까 모발의 구성을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모발이 있다면 모발에는 가장 바깥에 비늘 모양의 이런 큐티클층이 있어요. 이런 큐티클층이. 그리고 모발의 가장 중앙에는 이렇게 골수가 있습니다. 골수가 있고 큐티클층과 그리고 골수 사이에는 피질이 있는데 머리카락의 색깔을 구성하고 있는 멜라닌 색소가 분포하고 있는 곳이 여기 이곳 큐티클층과 그리고 골수 사이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피질층에서 우리 머리카락의 색깔을 결정짓습니다. 머리카락이 염색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건강한 머리카락은 이 큐티클층이 비늘 모양이 다 닫혀 있어요. 다 닫혀 있는데 이 닫혀 있는 큐티클층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닫혀 있는 큐티클층을 이렇게 비늘을 열어주는 겁니다. 열어주고 이 열어준 큐티클층 사이에 뭐가 들어오냐면 그 염색약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염색약이 이렇게 들어와서 염색약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과산화수소라고 그럽니다. 산화제가 기존의 피질층 사이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없애줍니다. 까만 머리면은 까만 머리를 없애줄 테고 이렇게. 그리고 뭐 노란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노란 머리를 없애줄 테고, 빨간 머리라면 빨간 머리를 없애줄 테고, 이렇게 피질층을 구성하고 있는 멜라닌 색소를 파괴를 해서 탈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탈색이 되면 여기에 이제 연모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집어넣는 거죠. 갈색 머리를 하고 싶다. 아니면 저처럼 나이가 드신 분은 흰머리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흰머리를 검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흑갈색이라든지 이런 연모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까맣게 큐티클층을 완전 발라당 벗겨서, 그래서 비늘처럼 돼 있는 것을 부풀려서 벌려서 여기에 이제 산화제가 들어가고, 산화제가 들어와서 한번 우리 그 피질층 사이에 있는 기존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파괴를 하고, 이 파괴된 데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 연모제 색깔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우리 그 모발 염색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색약에는 제가 들고 왔는데 이런 두 가지 염색약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연모제입니다. 연모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화제가 있어요. 이 산화제랑 이 연모제가 하는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제가 먼저 머리카락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머리카락 구성에서 바깥에 있는 가장 큐티클층이 단단하게 이렇게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데 이 닫혀 있는 큐티클층을 부풀게 해서 열어줘야 피질 안에 들어가 있는 멜라닌 색소를 파괴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입힐 수 있겠죠. 이 큐티클층을 부풀려서 이렇게 막 벌려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 비늘 같은 것을. 이 벌려주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연모제 속에 들어가 있는 강한 암모니아 성분입니다. pH가 11에서 12에 가까워요. 엄청 강한 알칼리성이죠. 화학약품이 이 머리카락의 큐티클층을
부풀게 해서 막 일어나게 하는 거죠. 일어나게 해서 비늘을 벌려서 과산화수소 성분이 있는 이 산화제가 피질 속에 들어가 있는 멜라닌 색소를 파괴를 합니다. 파괴를 해서 색깔을 없애요. 이 파괴된 데에 우리가 원하는 이 연모제에 들어가 있는 흑갈색이 됐던 검은색이 됐던 얘네들이 탈색된 피질 세포에 스며들어서 염색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염색의 과정은 화학 반응입니다. 내 그 두피와 머리에서 뭐 엄청난 알칼리성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내 두피와 머리카락은요, pH 4.5에서 5.5 사이 약산성입니다. 건강한 두피와 모발은 약산성이라는 거죠. 약산성인데 이 염색약은요, 강한 알칼리성입니다. pH가 자그마치 12에 가까워요. 어마어마한 거죠. 가장 최고 단계입니다, pH가. 얘를 통해서 이 머리카락을 완전 이제 뒤집어 놓는 거죠. 뒤집어 놓고 난 후에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염색 색료를 입히는 거다 보니까 이 모발과, 그러니까 머리카락과 두피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 뒤집어집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그러다 보니까 두피가 건조해지고, 그리고 또 많이 가려워요. 염색하시고 나면. 가렵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요, 이 뾰루지 같은 게 나기도 하죠. 뾰루지도 나기도 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염증이 생겨요. 염증 생기는 것도 있고, 피부가 벗겨집니다. 심할 경우에는. 피부가 벗겨지기도 하고, 모발도 마찬가지죠. 모발도 상당히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지고, 푸석푸석해지고, 윤기가 없는 거죠, 모발에. 염색제가 모낭세포를 자극을 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집니다. 가늘어지다 보니까 탈모 증상도 급격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염색을 안 하자니 젊어 보이고 싶고, 또 패션에 뒤처지기 싫고, 하자니 이 두피와 내 두피와 모발이, 머리카락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염색이 끝나면 처음 건강한 상태의 약산성 pH 상태를 빨리 되찾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초의 역할이 나타나요. 그래서 염색과 식초의 상관관계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식초는 산성입니다. 산성이다 보니까 정말 내 두피는 건조해졌죠. 거칠어졌죠. 모발도 마찬가지고, 메마른 사막이라고요. 이 메마른 사막에 담비 같은 존재가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로 내 건강한 두피와 모발의 건강한 pH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 벌어진 큐티클층도 닫아주고요. 모발도 윤기 있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모공도 좋아서 더 이상 탈모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기도 하고요. 염색을 한 후에 식초 처방을 하는 이유가,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뒤집어진 머리, 두피, 모발을 건강한 두피와 모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빨리 정상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식초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염색을 하게 나면 이 염색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두피에도 그렇고 머리카락에도 그렇고 염색 찌꺼기가 남아있죠. 그래서 염색한 날 이렇게 나는 샴푸하고 클렌징해서 완전히 세척했다고 생각해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베개가 염색약이 잔뜩 묻어있는 거 볼 수 있죠. 그 베개는 빨리 세탁을 해서 새로운 베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염색제, 강한 화학 물질이 남아있는 이런 베개를 내가 계속 베고 주무시는 게 되겠죠. 이렇게 염색 찌꺼기를 빨리 제거를 한다는 겁니다. 뭐가요? 식초가요. 식초는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사용 방법은요, 미온수, 너무 따뜻하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약간 미온수, 미지근한 물이죠. 약간 차가운 쪽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에다가 얼만큼 부어주시냐면, 소주잔으로 반잔 30ml 부어줍니다. 물량의 100분의 1입니다. 1%.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죠. 이 1%만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 헹군물에는 pH가 5m로 뚝 떨어집니다. 여기다가 염색하고 난 내 머리를 이렇게 담그는 거죠. 완전 뒤집어진 두피와 모발을 약산성 미온수에다가 헹굼을 하면서 진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진정을. 이런 과정을 몇 번 하냐면 2에서 3분 정도에 두세 번 정도 헹굼물을 갈아줘요. 헹구고 난 후에 이제 수건으로 이제 닦아주고, 이제 이렇게 토닥토닥 닦아주고 난 후에 말려주면 되는데, 말릴 때는요, 드라이기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찬바람으로
뭐 선풍기가 있으면 선풍기, 아니면 드라이기를 정 이용하겠다면 히터를 켜지 말고 찬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말려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식초가 들어가니까 식초 냄새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식초 냄새 안 나요. 식초 1% 들어갑니다. 그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샴푸를 할 때 샴푸에도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세요. 우리가 클렌징이 알칼리성이거든요. 비누나 뭐 샴푸나 이런 클렌징이 알칼리성이다 보니까 얘를 약산성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 샴푸에다가도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약산성으로 이렇게 머리를 감고 나면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식초 헹굼수를 쓰시는 게 아니고요. 계속 쓰시게 되면 오히려 두피와 모발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염색하고 난 후에 하루나 길게 이틀까지만 이 식초 미온수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식초에 알레르기 반응,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이분들 또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기냐면 패치를 이용하는 거죠. 먼저 식초를 팔에다가도 이렇게 식초물을 발라서 이상이 없는지 좀 지켜보는 방법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식초 알러지 있으신 분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식초의 사용은 우리 슈퍼에 판매하는 일반 식초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렴한 식초 있잖아요. 이런 무방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 식초 속에 들어가 있는 뭐 비타민 C라든지 영양성분의 효과를 조금 더 보고 싶어 하시게 되면 자연 발효 식초를 찾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발효 식초도 여러 종류가 있겠는데 우선은 저는 사과 식초를 추천해 드려요. 사과에는 비타민 C라든지 그리고 또 사과산 성분이 또 우리 그 모발에 두피에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자연 발효 식초를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염색과 식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이 방법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꼭 권해드려서 건강한 두피 그리고 건강한 모발, 찰랑찰랑한 모발 계속 유지해서 아름다움 지켜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